Start the beat.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미국 시장이 지금 며칠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은 투자가들에게 되게 힘들게 합니다. 돈세어는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거의 최고가에 이번에 팔고 그냥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그 돈을 제가 유형관리에 대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잘 운용을 했고요. 계좌 정리도 좀 하고 현금으로 지금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이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기본 60% 정도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우선주, LX미코는 햄버거 먹기 전에는 절대 매도를 안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정은 장기 투자가에 매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험자, 주식을 20년 한 사람은 이런 시장에 좋은 주식을 더 매수해야 되고 버티면 부자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 매우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세형은 중단타도 치고 중장타도 하고 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사실 단타도 하기 매우 확률이 힘들어요. 하지만 돈세형은 아무리 하락장에도 갈 주식은 간다는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LG를 퇴사하고 한두 건씩은 좋은 장이든 나쁜 장이든 건이 저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게 올해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하여간 한 건씩 꼭 해줬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돈세형이 이런 하락장에 힘든 장에서도 좀 선전할 주식을 찾아내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벤트 투자를 준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 왕세자가 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거시경제에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시경제는 몇 가지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환율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환율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신의 영역이라 생각을 해요. 못 맞추겠어요. 최근에 1344 거의 몇 년 사이에 최고치입니다. 뭐든 급격히 오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추가 매수를 지금 보류 중입니다. 최고의 좋은 타이밍 때 매수를 하려는 거죠. 환율이 1300원대 내려가고 한 1200원대면 좋겠는데 저게 더 상승을 하니 참 불안합니다. 하여간 투자가는 원달러 환율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불안한 상태예요. 돈세형은 환율을 보고 그 다음 보는 거는 원유입니다. WTI 이게 원유 선물인데요. 지금 89달러입니다.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최고가는 120달러에서 지금 그래도 원유는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근데 들리네 소문에는 다시 오른다는 말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아마 70달러까지 내려갈 거예요. 어중간하다? 그럼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저는 경기 침체가 침체든 둔화든 분명히 오기 때문에 70달러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투자가는 WTIU 원유 선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원유는 90달러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냐? 노리는 종목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결정적일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는 게 현명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우디 왕세자 방안. 저번 방송에서는 원전을 이야기했고요. 원전 중에 두산이 좋아 보인다 이 얘기했는데 제가 또 사우디 왕세자 이벤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원전보다 더 강력한 섹터가 되는 쪽을 찾아냈어요. 원전이 셀지 K방산이 셀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K방산이 더 강력하게 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놓친 거죠. 얼마 전에 K방산 매우 시장에 비해 강하게 갔는데 그 이유는 폴란드의 수주 잭팟이 떠졌습니다. 20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 방사는 세계 3위입니다. 3위인데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중에 3위라는 거죠.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래도 사우디는 무기를 전혀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3위래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1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사우디가 K방산에 지금 희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K방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K방산이 중국 무기만
제끼면 이기면 수백 조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100조입니다. 100조. 폴란드 20조짜리에 3, 4배가 더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3배, 4배가. 그 이유는 사우디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의 3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위일 수도 있고요.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하는데 K방산에 수백 조를 뿌려준다? 그러면 한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를 좋은 타이밍이 올 때 승부수를 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해요. 보이는 이미지에 아주 매력적이게 생긴, 돈 많으면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좀 시험이 많아서 그렇지 돈이 많다니까 참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이분이 좀 문제도 일으켰는데 사우디 왕세자예요. 이분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 4, 5년 전에 사우디의 언론인을 암살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하고 독일이 공격하고 그랬어요. 야만족이라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 이러면서 미국도 공격하고 독일도 공격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자존심이 빵 상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니네 무기 트럼프하고 계약한 거 안 사. 그리고 독일은 또 유럽의 무기가 강력합니다. 근데 독일에게 이덜 손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틈을 약삭빠른 돈세형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국 놈들이 또 미국 빠지고 유럽 빠진 그 틈새를 중국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라? 사우디 왕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흘리는 루머에는 원전을 대한민국에 줄 수 있다고 살짝 흘렸는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왕세자가 오는 이유는 K방산의 가성비, 우수함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먼저 K방산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빠른 군축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사우디도 중국 아니면 대한민국을 잡지 않으면 무기를 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존심이 돈이 많은 나라라 자존심이 센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무기 안 산다고 얘기했고 독일도 잔소리를 해서 리더도 손절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러면 중국 거를 사야 되는데 이게 중국 짝퉁들이 무기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가 별로 허당이에요. 근데 지금 K방산 난리죠. 가격은 싼데 무기가 되게 좋아요. 대한민국 무기가 전차도 좋고 방공포도 좋고 미사일도 좋고 그래서 사우디가 눈치를 채고 방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방산에 대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정치적 올바름 앞세우다 사우디에 손절당한 미국, 유럽 방산업계. 이게 4, 5년 전에 지금 왕세자 쪽 세력들과 다른 세력들이 좀 암투가 있었는데 언론인을 미국인가 어디서 그냥 암살시켜 버렸어요. 얘네 사우디 애들이 또 강합니다. 또 특수부대도 있고 특수부대를 통해서 암살해 버렸어요. 미국과 유럽 쪽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러면서 사우디를 공격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특권은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빈살만 왕세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든 거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와 계약했던 그런 무기 이거를 다 해약했고요. 그리고 독일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언론인을 죽이는 나라가 어딨냐 그랬더니 또 빈살만 왕세자가 독일 독일도 손절 이렇게 된 거죠. 빈살만 왕세자 방한 K방산 전차 장갑차 대공무기 수출 호기다. 이 얘기가 제가 신문을 읽어봤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미국과 사우디는 절친이에요. 근데 이번 이 왕세자의 암살 사건으로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사우디 실권자 패싱한 바이든 대통령 한마디로 손절했다는 거죠. 사우디 측에 한때 파격적인 규모의 독일제 공산품과 무기 구매라는 호의를 내보기도 했다.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인권 범죄자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메르켈 정부의 수출 불허로 한마디로 독일이 먼저 손절한 거죠. 그래서 800대 규모 전차 계약이 날아간 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영국하고도 한번 붙었네요. 영국도 전투기하고 이렇게 붙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이게 관계가 악화돼서 사드를 철수합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에도 있죠. 사드를 철수하면 거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공미사일 체계 좋습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이 좋겠죠. 보이는 이미지는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B2 타륜형 대공포. 이게 대공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많은 상승이 있겠죠. 뒤에 보이는 건 K9 같은데 K9도 살릴 수 있겠죠. 사우디는 독일 무기 필요 없다. 내가 갑인데 니들 나한테 까불었어. 독일 무기 안 사. 미국 무기도 안 사. 그런데 그 틈새를 중국 놈들이 우리가 팔아볼게 이러는데 약간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 왕세자도 돈 많은데 그렇게 싸구려 떨어지는 수준의 무기를 우리가 사야 되나
근데 미국은 제품은 좋은데 싸가지가 없고, 또 독일도 한번 들어받았고, 그러면 어디에 무기가 좋나? 근데 소문이 요새 K방산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오면 이렇게 방산에 계약을 하지 않을까 분위기로 가는 거죠. 보세요. 특히 중국 행보가 적극적이다. 시진핑이 가서 만난다고도 하고, 이 중국 애들이 장사를 잘해요. 공상난 놈들이 의외로 장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빈틈을 잘 노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먼저 선방 질렀습니다. 근데 이거 중국 놈들이 다 물건이 뺏기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11월 초에 방한을 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때였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32%인데 그거는 국정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번에 왕세자한테 잘 보여서 수주를 원전도 받으시, 방산도 확실하게 수백조 받으시면 지지율 40%대로 올라갑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올 가을에 예정된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은 사우디 신도시 네옴시티 개발이나 원전 수출 같은 경제 산업 분야의 기회에 알려져 있다. 제가 일부를 방송했죠. 네임시티 도시인데 실제적인 호재는 원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전 중에 두산이 좋다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잭팟은 방산업계에 터질 수 있는 거죠. 그처럼 폴란드 잭팟인 몇 배 이상의 규모가 될지 모르는, 제가 보기엔 한 100조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폴란드보다는 세계 3위입니다. 무기 수입국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잭팟이 의외로 원전보다는 방산으로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아까처럼 경쟁자인 강력한 경쟁자 미국 날아갔고요. 독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물건은 안 좋아요.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쟁인데, 아니 경쟁하는데 지금 힌트를 준 게 왕세자가 오시는 거 보니까 적어도 50% 정도는 저희가 수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기회로 날아오르는 방산주. 본세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저는 거의 최고점 100원 빼고 73,9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재매수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이런 또 제가 몰랐던 호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환율은 급격히 오르고 있고 좋은 가격, 싼 가격에 사고 싶은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는, 아니 방산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넥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K방산 제2의 중동 붐 일으킬까? 왕세자가 일으킬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잭팟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죠. 50조는 최소 될 것 같고, 잘하면 단위가 하나 올라가는 100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K방산의 호재주는 현대 로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공미사일 청궁 LIG 넥스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저는 개인적으로 LIG 넥스도 좋은데 지금 통합을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위입니다. LIG 넥슨도 좋아요. 현대력도 좋고요. 하지만 돈세형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사우디 왕세자 방안, K방산 초대바, 현대 로템이 있고, 현대에어로펜 K2 전차가 약 2,000대가 가능할 수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K9, 방공포 300문이 가능하고요. LIG 넥스원은 청궁 미사일 방어체계가 수주받을 가능성이 있고, KI 한국항공우주는 차세대 전투기가 수주받을 수 있는 거죠.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왕세자가 정상회담을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하면 K방산 수주가 매우 가능하다. 중국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경쟁자인 미국과 독일은 벌써 손절당했다. 그러니까 중국만 제끼면 대한민국이 100조 이상이 가능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도 좋고 LIG 넥스원도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돈세형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도 했고 74,900원 거의 끄트머리에서 팔고 나왔는데, 방송에 한 것처럼 저는 재매수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일간으로 봐서는 이게 이익비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조정 받을 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67,000원대 1차로 사고 65,000원대 또 빠지면 두 번째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돈세형은 빠지면 좋겠는데, 돈세형 가족 여러분 중에 또 몇 분은 매도를 못한 74,000원대 매도를 못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빠지기를 기다리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약 올리냐. 그러나 그래도 뭘 매도를 다 했지만 제가 못 매수하고 날라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돈세형은 다시 재매수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67,000원에 1차로 들어가고
하락시 65,000원에 2차로 들어가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에서 판 거에 50% 이상은 저는 두산을 노리겠습니다. 차트상 두산이 지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뉴스는 방산 쪽이 더 좋지만 차트나 위치로 봐서는 저는 두산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월봉인데, 월봉이 왜냐면 한 개밖에 안 그려졌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전의 수주가 이렇게 좋다면 월봉이 여기서 두 개가 더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12만원대 13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 빠질 거는 별로 없고 상승할 게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두산이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월봉을 보면 벌써 이봉이 강력하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더 강력하게 갈 수 있지만 한 봉만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는 사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65,000원대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번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1억을 벌었는데 그냥 1억 정도 매수를 하고 나머지 돈은 부산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왕세자의 이벤트는 부산도 좋고 방산도 좋기 때문에 반반 나누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 갈 종목은 간다. 대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며칠 조정받았는데 힘내시고요. 결국엔 우리는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버티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장 배당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파이팅!